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만기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8월 18일이죠. 8월 18일 목요일이고, 이번에 특이한 거는 여러분 내가 이 장중 변이점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생각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 특히 장중 트레이딩 하신 분은 이게 장중에 여러분 변이점이 자주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아침 9시 30분 전에 나옵니다. 요때 보면은 수급 전환점인데 누구 외국인들 뭐 개인 현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삼박자 외국인 현물 선물이 방향이 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매도 때리다가 올라간다든지 매수하다가 때려간다든지. 근데 그 시간대가 9시 30분을 전후입니다. 9시 10분에서 30분 40분 사이인데,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요 A지점 한번 보시면 9시 30분인데 요때 여러분, 자 1번 뭡니까? 외국인 현물이죠. 현물이 매도를 하다가 이놈들이 매수로 탁 돌았었습니다. 2번까지. 그래서 그럼 주가가 뭡니까? 빠지다가 올라간다고 써있죠. 여기 요 B가 주가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외국인 선물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 선물도 매도를 하다가 3번에서는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으로 딱 전환됐습니다. 4번으로. 자 그러면 외국인 현 선물이 요 부분, 요 별표 치는 부분에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주가가 이러면 어떻다?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어려운 거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대충 통계를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은 9시 한 뭐 10분에서 한 40분 사이, 주로 9시 2, 3분에 놓는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놓는지. 통계입니다, 여러분. 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보십시오. 아침 9시 30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이러면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1번에서 외국인 현선물을 매도로 딱 때리다가 2번에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하니까 주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스닥 선물 방향 쪽으로 보통 외국인들이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현물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개인이 1번처럼 매수하면 뭐죠? 주가는 하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이 2번째 주가가 다시 매도하면 주가는 상승이죠. 그래서 이 지점, 이 삼박자 지점이 다 변이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중 변이점. 요때부터는 수급이 바뀐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 아침에 장 출발하면 수급을 체크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개인 외국인 선물을 메모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숫자가 바뀝니다. 물론 여러분 차트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차트는 좀 둔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말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봉상 여러분 우리가 추세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 옵션 하는데 일봉 22평 60평 이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일봉 20평 60평 갖고는 안 돼요. 너무 큽니다. 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중에 사고 팔고 콜이냐 푸시냐 선물 매수냐 매도하는데 일봉 22평 위에 있다고 상승 60 위에 있다고 상승,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일봉 12평입니다. 일봉 12평 아시죠? 일봉 12평은 이꼬르 60분 차트 62평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나 60분이나 같은 겁니다. 일주나 5일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봉 12평이 가장 중요한데 제 같은 경우는 이 갭 보정 차트를 주로 봅니다. 60분 갭 보정 차트. 그래서 60분 갭 보정 차트가 위로 가면은 주로 매수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60분 갭 보정 아래로 가면은 주로 매도 쪽으로 지그재로 붙자 이 소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큰 맥을 보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여러분 300틱 차트 62평을 많이 봅니다. 저는. 즉 1분 차트 62평 분차도 보시면 무슨 말이냐, 300틱 차트 62평 위에 주가가 있으면은 주로 매수로 붙자, 300틱 차트 62평 아래에서 주가가 있으면 주로 매도로 붙자. 마찬가지 1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1분은 왜 보느냐, 갭이 녹기 때문에. 300틱 60 차트는 저는 갭 보정 차트를 보기 때문에 갭이 안 녹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엇박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1봉 10평 위에서 300대 60평 위면은 주로 여러분 매수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1봉 10평 아래에서 장중에 내가 300틱 차트 60평 아래에서 주가 있으면 매도 쪽으로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충 듣고 넘어가시겠지만은 우리 회원님들이라는 여러분 신경 써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미국 내려가면 내려가겠지, 또는 뭐 지금 정변이가 올라가겠지, 이런 쓸데없는 감정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판단을 못하고 수치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놈의 감정, 이 감정은 여러분 모든 매매에서 죽음입니다. 통계, 수치,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나는 오늘 바보다 이 생각하고
자, 일봉상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2평 아래 있다. 일봉상 12평 아래 있을 때는 나는 주로 뭐 매도 쪽으로 하는데, 일봉상 12평 아래에서도 여러분 올라오는 날이 있죠. 양봉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봉들이 많거든요. 이때는 양봉이 놓는다 싶을 때는 단타 매수 짧게 정도지, 아니면 매도를 기다려야 되지 매수를 길게 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2번전에 이렇게 12평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그재그리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음봉 때는 단타 짧게 매도, 즉 360일 아래 있을 때, 360일 아래 있을 때 단타 매도 짧게 정도 괜찮지만은 길게 보면 안 된다 소리죠. 자, 이번에도 재밌어집니다. 이번에 지금 1봉 12평 딱 있는데 딱 걸쳐지가 있죠. 이 만기 날은 십자입니다. 저는 1봉 12평 이탈 된다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금씩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갈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봉 12평 아래에서 이렇게 양봉이 논다. 양봉이 놓았을 때는 뭐 한다. 종가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내가 보면은, 자, 60평.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냐,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60평 개 보정 차트입니다. 여러분. 선물. 자, 여기처럼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60분 차트 62평입니다.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주로 매도 쪽으로 붙으라는 소리입니다. 매도 쪽으로. 그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갭보정 차트입니다. 저는 갭보정. 자, 그렇지만 이런 올라간 날도 있죠. 이렇게 올라간 날도 있습니다. 1, 2, 3,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매수로 짧게 쳐야지, 매도를 기다려서 반등 후에 매도를 치든지, 매수는 짧게 쳐야 됩니다. 왜냐, 이 1, 2, 3번, 4번에서도 300T, 즉 1분 차트 62평 위에 주가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짧게 쳐도 되는데, 자, 다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62평 이렇게 있죠. 자, 요 B에서 지금 60평 위에 있죠. 그럼 주가가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때 여러분 주로 매수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밀릴 때 매도는 짧게, 하락할 때는 짧게 단타 매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큰 맥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은 요 놈하고 지금처럼 비교하면 해드릴게요. 자, 현재 여러분 이번 주 만기날은 60평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60 아래 있었죠. 에이. 그럼 주로 매도로 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매도로 아시죠? 자, 그럴 때 1분 차트 60평, 1분 차트 60평 이렇게 아래 있을 때는 이때 주로 매도로 체크하는 게 좋고, 요 A에서 매수는 좀 조심하자. 그렇지만 A에서 나는 매수하겠다 생각하신 분은 60평 위에 있을 때, 요 B처럼 60평 위에 있을 때 단타 매수 정도는 막 하시는 게 건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추격 매수라든지 금액을 크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요 K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도 쪽으로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그러나 나는 단타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큰 차트도 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60평 여기 따라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분 차트는 개입이 놓기 때문에 1분 차트와 같은 300D 차트가 있습니다. 300D 차트 보시면 300D 차트 있죠. 자, 지금 아가지게 1봉 12평 60분 차트 60평 아래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보자. 근데 이번에 만기날 아니 요 날이네. 저거 아니네요. 제가 설명 잘못 들었네. 자, 여기입니다. 요게 이번 만기날 요 B입니다. B. 그렇죠? B. B는 60 아래에 있다. 여기는 매도하다가 60 위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주로 매도를 하는 거고, 2번에는 단타 매수입니다. 단타 매수. 아시죠? 이번 만기날 8월 18일 만기날은 그럼 장중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3번에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이죠. 어제 금요일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60 아래 놓죠. 이때 또 매도로 붙어야 됩니다. 왜? 1봉 12평 아래이기 때문에. 4번에서 이제 매도로 붙어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 좀 두리뭉실하게 크게 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8월 19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기날 다음날 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62평선. 자, 60분 차트 60평선. 1봉 12평. 자, 60분 차트 62평선.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는 주로 매수 쪽으로 붙는 게 유리하고 60 아래 있을 때는 매도 쪽으로 붙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A를 기점에서 1번에서는 주로 매수 청산 쪽으로 붙는 게 유리하고 2번에서는 매도 청산 쪽으로 선물 붙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3번. 이거는 여러분 맞다 틀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내가 오늘 상승할 같은데 하락할 같은데 뭐 올라가는 매란 다 필요 없고 큰 추세와 그 다음 실제 우리 장중 매매할 때 1분 차트나 300일 차트에서 이 작은 추세 이 흐름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부분. 자, A가 60일 아래다. B도 60일 아래다. 이때는 무조건 매도 쪽만 봐라. 자, C처럼 60일 위다. 근데 A가 60일 아래입니다. 아래고 C는 60일 때는 이때는 매수는 철저하게 단타만 해야 됩니다. 안 기다렸다가 다시 매도를 기다리는지. 그 다음에 또 D에서는 60일 아래죠. 1분 차트. 자, 여기서 큰 차트가 하락이니까 D도 당연히 하락입니다. 그러면 같이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 꼭 하십시오. 여러분 흘러들어도 좋고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공부하신 분은 꼭 체크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봉입니다. 1봉. 종합적 1봉이 C평이죠. 이렇게. C평. 근데 1봉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C평 위냐 아래냐. C평 아래일 때는 주로 A에서 매도를 한다. B에서는 장중입니다. 장중. 장중에는 여러분 이게 또 큰 흐름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 보증 차트를 저는 많이 선호한다 하는 거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옵션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 날은 8월 18일 목요일 만기 날은 아직도 일봉 12평에서 딱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수급이 1번에서 내려왔다가 2번에서 변이점에서 3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날은 1번에서 2번까지 하락, 2번에서 3번까지 상승이지만은 일봉상으로 본다면 2번에서 3번까지 상승은 단타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죠? 3번에서 다시 꺾이면 다시 일봉 10평 아래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 평방이 일봉하고 갭 보증 차트는 조금 다른데 요게 갭 보증 차트 상으로는 요 일봉 12평이 60분 60평인데 그 아래에 존재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들어보십시오. 공부하실 분은 그냥 뭐 넘어가시면 그냥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아침에 이런 미국장 갭 하락을 나가지고 하락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수급이 A에서 변이점이 넘어서 외국인들 현선물 다 매수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수 돌았어야 되죠. 돌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일봉상 매매하신 분은 C에서 다시 일봉상으로는 C평 아래, 60분, 62분 아래로 가기 때문에 좀 하락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봉 매매하신 분 입장이죠. 일봉 매매. 이거는 이렇지만 우리는 옵션 만기 날 이번 주 8월 18일 목요일은 장중 매매는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걸 시장을 잘 보신 분은 이번 장중 만기 날은 별로 매매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1번에서 풋옵션 들어가는데 2번에서 콜옵션 들어가기 좀 찝찝합니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3번에서 다시 풋옵션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은 거의 마감 후에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2번에서는 아직 60분 62평 좀 위라서 단타로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치고 빠지는 매매가 좋다. 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800T 300T입니다. 1800T 300T 1800T 300T인데 보시면은 우리 회원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1800T 242평이 중요하다고. 1800T 242평이 뭐다? 60분 차트 62평입니다. 이 아래 주가가 있을 때는 주로 매도 쪽으로 붙는 게 좋다. 아시겠습니까? 매도 쪽으로 붙는 게 좋다. 그런데 요 B처럼 60이 300T 차트죠. 300T 차트 위에 60 위에 있을 때는 1분 차트 요 위에 있을 때는 단타 매수로 붙으겠습니다. 요 이번에는 단타 매수로 붙더라. 그날 장중에만 매수로 붙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쯤 내려오면 다시 매도 쪽으로. 왜? 여기에서 1800T 60평 요 놈, 요 아래.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여러분 1800T 62평이 약 60분 차트 62평하고 이 가로 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일봉 C평. 막 복잡한 사람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객관적인 어떤, 뭐랄까요. 기준을 잡아놔야 되지. 감정으로, 뭐 오늘 어떻다 저떻다. 이건 죽음입니다. 파직매매에서는 죽음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공부하실 분은 제가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파동상으로 보시면은, 이번에는 1800T에서 보통 큰 흐름은 1800T 많이 보거든요. 900T하고 보시면 이번에 1번에서 올라온 파동이
요 2분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죠. 그 다음 그 중간에는 이렇게 출렁.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뭐 한 번에 놓습니다만은 이렇게 갔죠. 2분장은 이렇게 즉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요거는 뭐 옵션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단타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디 실제로 300팀 마디가 참 중요하죠. 이 마디 요 마디 중에서 자기가 공략해야 되는데 이번에 1번에서 푸 쪽으로 보는 건 좋았고 2번에서 콜 쪽으로 보는 건 좀 만만치 않았고 또 3번에서 풋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땡 끝나버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요 부분 제가 마티메이퍼 말하는데, 주실 때 여기서는 1번에서부터, 1번에서 콜을 분할로, 3번, 1차, 2차, 3차 올라가면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옵션이 여러분, 여기 콜인데, 콜 327짜리 장중에 이렇게 미국적 떨어졌다가 2만원짜리가 이렇게 A까지 1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B에서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D가. 그래서 이번에는 1번에서 풋 들어가셔야 되고 요 2번에서 콜은 요소 A까지 단타, B에서 D까지도 단타. 그래서 오버나이트 하면 되고 종가에서 끝끝은 하락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게 뭐 이번에는 여러분 콜 이렇게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하고 2번은 단타로 끊어주라. 왜? 60분 잡도 60평 아래이기 때문에 반등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크다는 소리죠. 내려갈 확률이 큰 흐름에서 반등이라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옵션 조금 큰 그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양매수 하신 분, 우리가 제가 수요일에는 수요일 종가 양매수 말씀드렸죠. 수요일 종가에는 양매수를 해라가 아니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10일 중에 한 3일, 4일은 확률이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양매수.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 하신 분들은 요 A에서 콜풋 0.1짜리에서 0.3짜리 해야 됩니다. 하신 분. 콜이 여기서 0.3, 0.3 정도 됐죠. 0.3에서 1.5까지 왔으니까 0.3에 들어갔으면 0.6만 넣으면 본전 아닙니까? 2배 들어니까 풋은 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못 받아도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수급 분사하는 거. 장중 변이점 찾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장중 변이점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장중에 항상 이상하게도 9시 30분 전후, 9시 1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서 방이 올라간다든지 또 올라가든지 내려간다든지 추세가 장중에 변화되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 그 다음에 수급 부수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 만다. 60분 캡보승 차트 60평과 300T 62평. 요 두 개 방향하고 일치할 때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일치 안 하면 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미국장 간단히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앞으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클 옵션 교육 영상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 하십시오. 옵션 기초 영상 2020년 21년 복귀 영상 여러분. 옵션 매입부터 파워포인트만 있습니다. 예. 복귀 영상들 여러분 10개씩 양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워포인트하고 YKS 카톡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공부하시는 분은 꼭 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선물 옵션 수수료 비싸지 여러분. 다 일시적으로 잠시 여러분 홍보해가지고 몇 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여러분 할인해 주는데 그거 필요 없고 이 DB금투자 여러분 이쪽에는 정말 여기에 제일 쌉니다. 정말 수수료 걱정 없이 제가 보더라도 국내 선물 옵션 한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엄청나게 쌉니다. 키움증권의 거의 정상일 때는 1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래서 여기 하시면 카톡으로 요 카톡으로 여러분 JHJUNG82로 하시면은 안심TV 보고 왔다고 하면은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이건 저한테 도움되는 거 없지만 여러분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수수료는 정말 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자, 지금 요거는 목요일이면 금요일날 우리나라장이 좀 빠졌죠. 금요일장 우리나라 종합적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종합주가가 지금 금요일에 빠졌죠.
일봉상 C평 아래에 내려오면서 또 어제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60분 갭 보정 차트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 60분 갭 차트 60평 아래에 이미 여러분 내려와 있었다. A에서. 이때는 제가 그랬죠.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추출을 해본다면은, 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가 지금 그동안 크게 큰 하락 산파 이후에 뭐 거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스닥은 좀 FM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시면은 큰 작은 하락 산파, 큰 하락 산파 끝나고 다음 반등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 큰 이파가 될지, 큰 중기로 바닥 잡고 상승할지, 요거는 차후 문제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건 그래서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한창 과도기는 오래 걸리니까. 왜냐, 큰 하락 산파 후에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좀 음봉이 나왔죠. 파동사 1번, 2번에서 조정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여러분 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건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요 2년물 여러분, 여기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죠.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지금 10년물입니다. 10년물은 지금 2.97이고 2년물은 지금 3.4거든요. 금리 역전 현상이죠.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항상 중기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조정 주다가 A점 조정 줄 때는 주가가 다 상승하거든요. 근데 다시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 부정적인 쪽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올라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든지 여러분 원나라 원달러 환율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여러분 1339원 무시무시 올라가 버립니다. 안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소리 뭡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판다 말이죠. 외국인 주식을 판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참 애매한 게 있는데, 다음 주 우리나라가 금리를 발표하죠. 또 우리나라 0.25% 인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0.25%, 뭐 0.25% 인상해봤자 장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미 선 반영돼요. 근데 만약에 0.5%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조금 코피 터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0.5% 인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0.5%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물가가 잡히는 듯 미국장에서 노니까 0.25% 인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은 0.25%고 0.5%는 한 30밖에 안 되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한다면 0.5% 이상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 현상인데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에 0.5% 내지 0.75% 인상하거든요. 또 다음 달에. 근데 우리나라가 0.5%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역전된 상태인데, 만약 0.25% 인상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여러분 이게 꼬그라져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러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장이 조금 차이 난다는 거. 미국장은 지금 뭐 나스닥도 여러분 그렇게 반등이 많이 나왔죠. 이만치 나왔습니다. 그래 좀 조정도 이만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종합적 일봉이라든지 뭡니까? 우리나라 어디 갔죠? 어디 있네. MSCI 코리아 지수 여러분. MSCI 코리아 ETF 지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 똑같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지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여러분. 올라왔다 다시 이만히 꼬꾸라지죠. 나스닥보다 약합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장이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아까처럼 금리 문제, 금리 역전 현상, 그 다음에 금리 역전 현상은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장이 미국장보다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간단히 독일 닥스도 보시면은 좀 여기서 반등했다 좀 정주죠. 저는 이제 추출을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를 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참 걸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으로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코스피 종합주가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약한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이번에 요 부분 저항을 받았거든요. 요 부분. 앞쪽. 일본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당분 여기서 출렁거리다가, 1분과 2분 정도의 큰 데는 어떤 변동성 차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 쭉처럼 앞쭉처럼 이런처럼 여러분 3번 2번이나 3번 뭐 이런 형태의 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시가 아직 상승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물가,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어떤 하락시 이런 거 모두 포함했을 때 봤을 때는 저는 상승 쪽에는 무게보다는 변동성 쪽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많이 빠져갖고 여기서 바닥 찍고 가다가 이제 이 치 올라갈지 좀 더 한 번씩 쿵 빠질지 뭐 요거는 차후 문제다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뭐 보시면은 요 하이닉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일본 여기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하이닉스 이 정도 선, 이 정도 안에서 노는 게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안 되겠느냐.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57,000원 찍고 요 밑에 1분과 2분 사이에서 큰 방향 없이 계속 지지분하게 가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금리 인상도 있고 여러분 미국장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옵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옵션은 여러분 한번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